5월 1일 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5월 1일은 국제 노동절 메이데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날 과거에 사회주의 계열 노동자 운동이 굉장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그런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이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노동절이라고 하면 왠지 불온하다 해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레이버, 노동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로라고 부르는 부분이 노동이라는 부분보다 좀 저는 불온하다 이래 봅니다. 오히려 노동이 맞지요. 자,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 노동으로 하지, 근면하게 노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 농땡이 치지 말라는 불신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좌우를 떠나서 왜 근로자라는 말을 쓰는가에 대해서, 자, 노동자는 항상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땡땡이를 좀 치려고 하는 부분을 경계하고자 근로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 극장에도 노동절이면 학교는 갔는데 이상하게 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공장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수용했는데요. 그때 공장에서 놀았습니다. 이제 놀면서 영화 티켓을 나눠준 공장도 있고, 또 노동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빵을 나눠준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 앞에는 제 어릴 때 지나다니던 3.1 삼성극장 앞에는 부산에 근로자의 날, 근로자 특별 우대 해가지고 반값 이래서 참 근로자들은 행복하겠다, 영화를 반값에 봐서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도 일자리가 넘치던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요. 자,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한 3일간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드 둘러싼 발언. 제가 두 가지식으로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가 사드 발언을 한 목적은 현재 트럼프는 한국의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간 보도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 보면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무지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또 트럼프도 무지하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은 중국의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던 시진핑 발언을 갖다가 트럼프가 소개한 것도 무지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발언을 한 것도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대선이 누가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고를 잘 받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상황을 매주 한 번씩 백악관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이, 맥마스터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한국의 대선에 당선될 사람과 할 이야기가 매우 많은 상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자기 대통령 당선될 사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하나씩 쌓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성을 쌓듯이, 자, 사드 문제 공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한미 FTA 문제, 자, 전면 재개정 내지 차라리 폐기해버리자. 반덤핑 관세
이것도 의논해보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 가드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의논해보자. 이렇게 한국에 차근차근 쌓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분담금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대선 후보나 각 정당의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의 사드 발언이 그것만 때문일까? 그것도 한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한국의 차기 대권의 향배에 대해서 이미 잘 브리핑 되어 있고, 그렇게 브리핑이 된 결과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자기 나름의 색깔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미 뭐 한국 문제 때문에 태국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까지도 통화를 하고 하는 마당에 한국에 대한 그런 정도의 무지를 가지고 사드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몰라서 그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 언론들 별의별 소리를 자기 추측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많은 인적 자원과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딴 식으로 밖에 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 사드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오간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8일 오전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는 것이 적절하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직후 유엔에서 미국 뉴욕에 한미 외교 장관들이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유엔 일 때문에요. 그래서 회담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달할 사람이 누굽니까? 2인자인데 대통령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3인자군요. 그 다음날 29일날 토요일날 낮에 백악관의 스파이스 대변인이 나중에 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직후에 워싱턴 타임스가 트럼프의 말을 또 추가적인 말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즉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국민을 염두에 둔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그럼 합의는 뭐냐? 사드 체계의 전개,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분담을 하고 사드와 관련한 땅 이런 부분은 한국이 제공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맥마스터하고 김관진이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다. 이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말을 그리 했지 사드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끝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맥마스터가 또 미국에서 사드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 그런데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면 무슨 재협상이냐? 내년에 2018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소파 규정에 의한 한국이 부담해야 될 주한미군 주둔 비에 대한 분담금을 또 결정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한국과 미국은 각각 얼마씩 나누어서 하자 하는 부분을 내년에 또 협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추후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드 비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부담시킬 수 있고, 이는 자기 정권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요,
정말 좀 더러운 놈들인데, 이놈들은 꼭 용어를 써도 이 주관적인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씁니다. 자, 맥마스터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분담할 거라는 말 일부만 공개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틀간 쌓아지른 논란을 맥마스터와 김관진이 통화를 하면서 다 수습을 했는데, 다시 이 이야기 중에서 일부만 이야기를 했다. 즉 한미안보수장이 맥마스터와 김관진이 어제 통화를 한 이후 서로 동상이몽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맥마스터는 한국의 김관진 실장과 통화하고 난 이후에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을 해서요. TV죠.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일단은 기존 협정대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분담하겠지만 재협상 전까지, 즉 한미 소파 협정에 따른 주둔비 분담금 재협상 전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즉 김관진에 말한 것은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드와 관련된, 우리 방어와 관련된 문제는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동맹국에도 진행되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나토 등 동맹국가의 분담금 협상을 함께 언급한 거로 미뤄볼 때, 당장은 미군이 분담을 하겠지만 향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이 비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한국 언론은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절반만 공개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개 안 했다. 자, 사드 비용은 1조 1,3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전체를 1년에 내는 게 1조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굳이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로 내라고 자기 대통령 뽑힐 사람한테 압력 넣은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전날 발표할 사항에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이런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즉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올해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어느 나라들 그렇게 안 합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 때 이 나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반미, 아닙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고 세계적인 화근이다 해서 중국과는 가급적이면 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 권 쓴 미국의 이 어바인 대학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 캠퍼스의 대표적인 강경 반중 교수인 나바로를 당선이 되니까 NTC 국가무역위원회라는 미국 무역대표부 외에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수장으로 이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진핑에 대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하겠다. 차이잉원과 통화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 안 할 것처럼 또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얻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 그래서 중국산 물건들이 미국에 못 들어오도록 반덤핑 관세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 온갖 협박을 중국을 향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4월 6, 7일
플로리다 팜비치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회담한 다음에 그때 뒤로부터는 일단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빼줄게, 중국의 통상 문제 지적 안 할게, 북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몇 년간 중국에 대해 해오던 이야기를 다 뒤집고 시진핑은 훌륭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사드 비용 문제를 가지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통화를 해서 정리를 했다 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문제는 뭐냐? 또 미국이 지금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 한미 FTA라든지 통상 문제에 대한 마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들고 나올 카드는 무궁무진하고 돈만 서로 협의해서 적절하게 주면 되는 사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한미 간의 통상 마찰 문제입니다. 기존의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상관없이 미국이 한국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얻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이 무역 장벽을 만들 거다. 이런 부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철강, 한국의 조선,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될 거고 수입 제한 부분을 취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사드 문제만 이야기할 뿐이지 한미 간에 지금 벌어질 통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는요, 이제 전통적 형태의 우방이나 혈맹, 또 친구 이런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서로 국가끼리 냉정하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한국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냐? 좌파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익이 되니까 한국에 있는 거다. 그렇게 보자면 미국이 이익이 안 되면 한국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고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한국의 여러 가지 지렛대와 압력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성동격서식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난데없이 사드를 갖고 트럼프가 쑤시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언론들은 그것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갖다가 올리려고 그러는 거다. 내지는 한미 간에 지금 통상 문제, 즉 FTA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그것밖에 없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등장하는 한국 정권이 미국과 불편하게 되고 중국, 북한과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 접촉을 시도할 불편한 정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 하에서 자, 길들이는 방법이 몇 가지냐 해서 다양한 카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측이 도발을 한다면 초장에 한번 끝을 봐버려야 되겠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선거 때 국민들을 향해서 반미를 자극하고 어설픈 친북적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서 사드 반대를 했던 내 말이 옳은 거 아니냐라고 나가면서 내가 되면 미국의 이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쉬운데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가 더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미국을 대응해 오던 방식으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떠들어대면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그런 정도의 인물이 한마디로 이 인생을
바게인, 협상 딜로 살아온 트럼프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준이 안 되거나 실력이 모자라면요, 겸손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차분하게 자기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쌓는 것이 답이지요. 무조건 찔러대면서 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달간은 입을 다물으라고 했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아마 5월 3일 미국의 각종 주요 정보망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대사관에서 파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을 불렀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결국 한미관계는요, 많은 대가를 치른 뒤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입을 얼마나 조심할지, 자기 대통령이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이 맥마스터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한국의 대선에 당선될 사람과 할 이야기가 매우 많은 상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될 사람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하나씩 쌓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성을 쌓듯이, 자, 사드 문제 공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 그 다음에 FTA, 한미 FTA 문제, 자, 전면 재개정 내지 차라리 폐기해버리자. 반덤핑 관세, 이것도 의논해보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 가드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의논해보자. 이렇게 한국에 차근차근 쌓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분담금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대선 후보나 각 정당의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3일간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드 둘러싼 발언. 제가 두 가지식으로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가 사드 발언을 한 목적은, 현재 트럼프는 한국의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간 보도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 보면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무지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또 트럼프도 무지하다. 그래서 중국이 이 한국은 중국의 역사의 일부다라고 했던 시진핑 발언을 갖다가 트럼프가 소개한 것도 무지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발언을 한 것도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대선이 누가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보고를 잘 받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상황을 매주 한 번씩 백악관 이 NSC (5월 1일) 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5월 1일은 국제 노동절 메이데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날 과거에 사회주의 계열 노동자 운동이 굉장히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노래를 부르던
그런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이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노동절이라고 하면 왠지 불온하다 해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레이버, 노동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로라고 부르는 부분이 노동이라는 부분보다 좀 저는 불온하다 이래 봅니다. 오히려 노동이 맞지요. 자,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 노동으로 하지, 근로, 근면하게 노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 농땡이 치지 마라는 불신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좌우를 떠나서 왜 근로자라는 말을 쓰는가에 대해서, 자, 노동자는 항상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땡땡이를 좀 치려고 하는 부분을 경계하고자 근로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 극장에도 노동절이면 학교는 갔는데 이상하게 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공장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수용했는데요. 그때 공장에서 놀았습니다. 이제 놀면서 영화 티켓을 나눠준 공장도 있고, 또 노동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빵을 나눠준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장 앞에는 제 어릴 때 지나다니던 3.1 삼성극장 앞에는 부산에 근로자의 날, 근로자 특별 우대 해가지고 반값 이래서 참 근로자들은 행복하겠다, 영화를 반값에 봐서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도 일자리가 넘치던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요. 자, 오늘 지난 금요일도 과연 트럼프의 사드 발언이 그것만 때문일까? 그것도 한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한국의 차기 대권의 향배에 대해서 이미 잘 브리핑 되어 있고, 그렇게 브리핑이 된 결과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자기 나름의 색깔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미 뭐 한국 문제 때문에 태국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까지도 통화를 하고 하는 마당에 한국에 대한 그런 정도의 무지를 가지고 사드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몰라서 그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 언론들 별의별 소리를 자기 추측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많은 인적 자원과 한마디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딴 식으로 밖에 정보를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 사드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오간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8일 오전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하고